우리가 국민들이 LH한테 바라는 게 엄청나게 고급 아파트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 정도, 평균 이상이나 평균 정도의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를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정책이나 뭐 규제나 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법이라도 성실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잘 지키면 저는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봅니다. 올 봄에 철근이 빠진 순살자일 사태 이후에 8달 만에 정부가 LH를 혁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골자는 민간의 공공주택을 짓고 감독하고 감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그게 궁금해요. 민간은 과연 하고 싶을까?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우리 관심법을 한번 해볼까요? 민간 건설사는 과연 LH의 제안에 혹할 것인가?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역지사지라고 했잖아요. 역지사지. 제가 민간 건설사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떻습니까?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대표이사라고 하면 네.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친하게 지내야지. 아니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우리 보고 왜 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아니 왜요? 요새 일감이 없다면서요? 일감이 없어도 돈이 되는 일감이 있어야죠. 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뭐 분양가도 최근에 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나 건축 자재비도 계속 올라가는데 공공 물량을 민간한테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에 줄 거냐. 공공이 뭔가요? 국민의 세금 예산으로 최소 자본으로 최대 아주 고급은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의 서민 아파트를 지어주는 게 공공의 목적인데 그걸 저렴한 건축비를 할당해서 민간 보고 지어라고 한다면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같은 민간 건설사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더 비싸게 고급으로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고급을 지을 수가 없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개 선심 서듯이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민간 건설사 대표면 그럼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저희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다고. 차마 그 말 하기도 어려우니까 아. 일단 노코멘트 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겠다. 네, 일단 가만히 있어 본다. 그럼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 전화 1억이야 이럴 수도 있죠. 전화 오면 일단 한 두세 번 안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불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LH가 왜 적자가 많을까요? 그게 뭐 관리 감독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공공의 특징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이 안 남기고 사업 그 서민 아파트들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LH 적자가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물론 LH가 뭐 방만 경영 일정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LH 적자 부분은 우리 서민 아파트들 저렴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오케이 그 부분 인정해 줄게 대신 저렴하게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잖아 하는 건데 최근에 철근이 빠졌다고 해서 이걸 민간한테 되게 선심 쓰듯이 이렇게 준다는 얘기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른바 순살자위 사태에서 저는 자꾸 유체 이탈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든 설계와 감리의 과정을 총 감독한 건 LH예요. 맞습니다. 시공을 한 건 그쪽 건설사이지만 그렇죠. 시공을 한 건 GS지만 네네. 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감독까지 LH가 모든 단계에 개입을 했는데 LH 책임은 쏙 빠지고 민간만 잘못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는 참 좋습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뭐 감리, 설계, 시공, 안전, 품질 각 단계에 대해서 뭐 독립성도 확보하고 잘하겠다, 역량 강화하고 뭐 책임, 뭐 의무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LH한테 바라는 게 엄청나게 고급 아파트를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 정도. 평균 이상이나 평균 정도의 기본에 충실한 아파트를 지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새로운 정책이나 뭐 규제나 법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법이라도 성실하게 기본에 충실해서 잘 지키면 저는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봅니다. 자녀한테 우리 애한테 너 왜 공부 안 해? 공부 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와. 좋은 계획을 만들어 옵니다. 그걸 지켜야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1등을 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좋은 학원도 다녀야 되지만 학교에서 평균 정도는 저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내가 엉덩이가 무겁게 성실하게 하면 평균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공교육의 역할이죠. 역할이죠. 네. 1등은 못하더라도 평균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H도 새로운 이런 혁신안보다도 있는 제도에서
기본에 충실하게 잘 지키고 성실하게 한다면 저는 기본에 충실한 철근 누락 같은 거 없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평균 정도의 아파트는 충분히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민간에 개방한다 이거보다 철근을 촘촘하게 박은 아파트를 짓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있는 법대로 있는 규정대로만 하면 됩니다. 네. 그동안에 LH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못 짓는다고 뭐라 한 적이 없었잖아요. 없죠. 누가 LH 보고 대리석 안 했다고 뭐라 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해야 되는 것만 제대로 하자. 누가 1등 하라고 합니까? 그냥 평균 중간 정도만 합시다. 라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거창하게 우리 10위 안에 들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계획을 내지 말고 그냥 평균 정도라도 하는 거라도 잘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근데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시장에서 보면 그래도 여기에 소위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들이 들어가면 나도 LH 덕분에 자이, 레미안 이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아요? 자이 레미안이 브랜드 가치가 좋은 이유는 품질이 좋기 때문이죠. 품질과 고급화를 하기 때문인데 아니 예산은 조금 주고 고급화를 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거절할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한 실추가 되기 때문에 일단 거절하고요. 강제로 맡긴다면 최근에 인천에 우리 5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철근 누락된 것도 브랜드 아파트였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안 됐기 때문이니까 브랜드가만 붙인다고 해서 저는 고급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면 아무리 민간 건설사라도 잘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예산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공공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공공이 충분히 남긴다면 그건 공공성이 좀 공공성이 퇴색될 없는 테고. 거고요.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있는 제도를 잘 지키면 된다. 네. 자, 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집값의 동향부터 좀 알아볼까요? 동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서울도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176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를 했는데 상승 지역은 58개, 하락 지역은 102개. 이제 하락 지역이 2배 정도 늘어났고 뭐 강남 서초구, 강남구도 다 하락 전환했고요. 송파구도 이제 보합 0%로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을 바꿀 만한 뭔가가 없어요. 뭔가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규제가 풀린다든지 뭔가 이벤트가 없지 않는 한 당분간은 시장 흐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 정도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강남권에서 같은 단지 같은 동은 아니군요.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 가격이 수억 원이 떨어졌다. 네. 이 뉴스를 팩트 체크를 해보니 요건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5억 원이 또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네네. 요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요즘 제가 탐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맨날 팩트 체크하고 조사하러 다니는데요. 셜록 인만. 네. 여기는 대치동입니다. 교육 1번지 대치동 삼성 1차 아파트인데요. 이상합니다. 전용 59가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12억 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난달에 직전 거래가 17억입니다. 한 달 만에 5억이 하락했는데요. 많이 떨어졌네요. 이 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5억이 떨어질 만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이 아파트가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원베일리처럼 거래량이 많으면 뭔가 편차가 존재하는데 거래량이 없는데 11월 16일 날 12억이고요. 한 달도 아니네요. 11월 4일에 17억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10일 만에 12일 만에 5억이 떨어졌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2020년, 2021년에 우리 버블이 많이 생기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진짜 많이 올랐다 싶으면 2019년 4분기 가격을 보거든요. 버블 생기기 전에는 얼마였지? 라고 보니까 15억 5천이었습니다. 2019년 7월 2층이 15억 5천이었거든요. 그럼 2018년 1월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럼 갑자기 2018년으로 백투더퓨처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보니까 이게 뭐에 걸렸냐면은요. 걸렸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17억에 우리 특수관계에서 부당거래하게 되면 30%거든요. 이게 이제 그거죠. 그 가족 간에 거래할 때 그렇죠. 우리가 남이가를 고려해서 그렇죠. 시세 대비 30%까지는 우리가 증여세 넘기면 안 안 되니까. 물릴게. 그렇죠. 그래서 네. 계산을 해보니까 30% 적용하니까 11억 9천이 됩니다. 그래서 딱 12억에 맞춘 거예요. 11억 9천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증여세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12억에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거래고요. 이걸 보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5억 떨어졌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현장의 분위기가 아마 지역마다 우리 동네는 이런데 아니 내 집은 이런데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런 것들이 또 헷갈리는 사인이 될 수도 있어서 네네. 가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요. 항의도 하시거든요. 지금 뭐 제가 강남이 마이너스 전환됐다고 해서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통계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심 있는 아파트들 가보면 이런 급매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3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 거래가 대비해서 실거래가보다 엄청 싸게 팔고 싶을 수도 있죠.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는 뭐 되게 좋은 집을 그렇죠, 그렇죠. 막 1억 원 해줘야지. 근데 그러면은 증여세 네, 폭탄이 폭탄 날아올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자, 매매는 주춤하지만 전세가는 오름세입니다. 잠실에서는 전세 가격이 3억 원이 올랐어요. 전세 시장 요즘 어때요? 전세는 강세입니다. 전세는 강세이고요.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평당 전세 가격 추이나 전세 가격 지수 뭐 변동률 보더라도 다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잠실에서 3억 올랐다는 아파트가 엘스 아파트입니다. 잠실 주공 1단지 재건축한 5,678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요. 이게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한 달 만에 3억 오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쭉 시세를 이제 올해 전세 시세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1월에 얼마 거래됐나라고 보니까 전용 8사 기준입니다. 8억 5천, 8억 8천 이렇게 8억대 정도 형성이 되다가 추석 전 9월 정도가 10억 3,600에서 많게는 12억까지 하나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 12월 거래를 보니까 낮은 거는 11억에서 높은 건 13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흐름을 보면 8억대에서 10억, 11억대에서 지금 12억, 13억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세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이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제목만 보시면 내가 볼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근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시장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이 되고요.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전세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전세 가격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네네. 대부분 그렇게들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근데 사실 서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산이고 광주고 마찬가지인데 네. 상가 쪼개기가 기승을 부린다. 네. 상가 쪼개기가 뭔데 이게 기승을 부리고 요거 내년부터 정부가 못하게 한대요. 이게 네네.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분 쪼개기가 뭐냐면 재건축 시장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일종의 투기행위인데요. 우리가 재건축에서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입주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래된 빌라나 오래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나중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내가 새 아파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림을 하는데 상가는 상가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상가는 상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를 받습니다. 네. 상가를 받긴 한데 뭐 지분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그 주택을 가진 분들이 숫자가 작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쪼개는 겁니다. 내가 단독주택을 제가 예를 들면 단독주택은 입주권 하나가 나오잖아요. 네. 1주택이 하나 나오는데 억울해. 내가 다세대를 바꿔버리게 되면 10개의 다세대를 지으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상가가 한 개가 있는데 지분이 커요. 뭐 큰 상가를 가지고 있어서 대지 면적이 한 뭐 100제곱미터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걸 쪼개는 거죠. 이걸 10개로 쪼개게 되면 입주권이 10개가 나오잖아요. 야. 근데 기존에는 주택은 규제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이제 계속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규제를 했는데 상가는 약간 틈새 시장이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노리고 최근에 또 많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개포우성 3차 같은 경우는 2020년 초반에 13개에서 올해 9월에 74개로 늘어났고요. 상가가 갑자기 뻥튀기가 된 거예요? 뻥튀기가 되는 네. 겁니다. 아시아 선수촌은 7개에서 31개로 늘어났고요. 뭐 성산시형은 2개에서 13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안 좋아집니다. 없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일반 분양이 줄어들게 되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사업 자체가 이제 무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칼을 빼드는데요. 이 기준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 이전에 쪼갠 사람은 인정해 줄게. 우리가 규제를 하기 전에 니들이 쪼갰으니까 인정해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 쪼갠 사람들은 인정 안 해 줄게. 하지 마. 라는 신호가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요. 이게 정비 계획에서 정비 구역 지정일 사이에 지자체장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정하고요. 바쁘잖아요. 바빠서 안 정하면 그냥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상가도 적용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제예요?
확인하시고 그거 이전에 쪼갠 거는 괜찮은데 이후에 쪼갠 거는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도 보면 그 외 조합원 지위가 승계가 되는 물건이 그럼요. 있고 안 네네. 되는 물건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팁을 드리면 계약서 쓸 때요. 그 내용을 반드시 특약사항에 넣으셔야 되고요.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되면 계약 무효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 사례를 들면 뭐 저하고 계약한 건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상담 받으신 분인데 한 2013년으로 기억합니다. 개포주공에 이제 샀는데 조합원 물건을 샀는데 5억 몇천 주고 샀거든요. 굉장히 잘 샀는데 지금 한 30억 하잖아요. 받았으면 30억인데 원래 가지고 있던 주인이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물건을 산 거예요. 나중에 알았는데 소송까지 했는데 패소해가지고요. 아이고. 현금 청산당했습니다. 그러면 샀는 가격도 인정 못 받는 거죠. 네. 잘했으면 계약을 잘했으면 30억의 물건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인데 현금 청산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입주권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조합원 자격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여기에도 공공기관이 등장을 하네요. 아니 공공기관이 네. 강남 일대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를 헐값에 매각한다. 네네. 이런 자료를 진짜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거 원래 한 25억은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님이니까 제가 한 8, 9억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파는 사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혹합니다. 이게 1, 2억이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여기 나오는 사례를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가 한 34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8억에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일단 그 단계에서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은 해봐야 나한테 되는데 왜? 이게 왜 그러냐면 SH공사 같은 경우는 매입 임대를 하잖아요. 장기 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사서 이렇게 임대를 주는데 그 물량이 이제 자금난 때문에 사게 판다. 이 공문서도 보여줍니다. 근데 매입 임대를 풍매각이니까. 해도 이 정도 가격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뭐 3,100억, 3,000억 정도의 통매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서 하나씩 나눠서 저렴하게 판다. 에미안 퍼스티지를 뭐 8억에 판다. 뭐 잠실 트리지움을 7억 5천에 판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저한테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제 형제한테 하고 우리 박앵커님한테 살짝 방송하기 전에 아 진짜 저도 껴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있는데 나 네. 딱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근데 말이 여러분 안 이런 되는 게 겁니다. 없겠죠. 없고요. 네. SH에 확인을 했는데 어떤 기자분이 확인했는데 사실 무근이고 전혀 매각 계획이 없고요. 10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배분되는 물량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마 전용 8사까지 갈 물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작은 평형의 물량이 소폭 있기야 하겠지만 그거 경쟁률이 세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탐욕에 저는 제 원칙이 뭐냐면요. 내 주머니에 돈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쉽게 누가 뭘 준다고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네. 일어나서 세수하고 회사에 그 지옥철 타고 회사 출퇴근하는 게 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과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세상에 공짜 없으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쉬우면 걱정이 없죠. 그러니까요. 자, 1804님 사기꾼들의 꿀 같은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돈 앞에 어쩔 수 없어지나 봅니다. 목돈 연구소 듣다 보니 너무 재밌네요. 지금 약간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한 이야기 와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네. 매일 저희랑 함께 하시면 이런 사기들 피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조만간 내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우리 김윤만 소장님하고 함께 준비할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